이 동학혁명에 의해서 3.1혁명까지 촉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동학혁명이 가보년에 일어났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은 이후에 러일전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 러일전쟁은 영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알다시피 1914년에서 18년 사이인데요. 특히 이때에 1차 대전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그 영향으로 3.1혁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동학혁명에서 바로 3.1혁명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1918년 1월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하죠. 그리고 이 민족 자결주의를 전파를 할 특사를 중국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특사였던 크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피압방 민족에 대해서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 민족에게는 파리 강화 회의가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들었던 여운형 선생이 자문을 구하니까 크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받기는 어렵겠지만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창당의 필요성을 느껴서 1918년 8월에 여운형, 김철, 선우역, 한진교, 조동호 등이 함께 논의해서 11월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공식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 강화회의로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김규식을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김규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해야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신한 독립당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추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월 1일 무호독립선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의 좌우하사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조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단군 대항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제님의 좌우하사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제님이 보호하사, 그리고 단군 대황조께 이렇게 비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19년 2월 8일에는 제1 한국 YMCA에서 28 독립선언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바로 이제 우리 3.1운동, 3.1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3.1혁명은 아시다시피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는데요. 이 33인 중에서 천도교인,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도들이 15명, 그리고 기독교인이 16명, 그리고 불교가 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인데요. 민족 대표 33인 중 9명이 이 3.1혁명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갑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서 밝혀졌습니다. 손병희를 비롯한 임예환, 나인엽, 권병덕과 같은 9명이 갑오 농민혁명에도 참여를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취조 과정에서 또 밝혀졌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결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겠기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919년 1월 초부터 전국의 교인들에게 49일 기도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운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9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있었을 때 전부 다 이 동학의 대표 주문인 시천주 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49일 동안의 어떤 그런 수행과 기도, 그걸 통해서 그 기운으로 우리가 3.1혁명을 일으켰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독교인들은 16명이 민족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대표가 참여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상제님께 기도를 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일제시대 1940년대까지 하느님이란 용어와 상제님이란 용어를 혼용해서 썼던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상제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고종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20년 3.1절, 첫 1주년 되는 3.1절 기념해서 3.1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은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요 상제님이 허락을 해주신 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날은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2천만이 하였고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그 피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 이거 물론 안창호 선생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겠지만 삼신일체 상제님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전국에서 그 많은 200만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한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삼신일체의 3월 1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33인의 대표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1955년에 3일이라는 근본적인 이념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이념에 박혀 있다. 천지인 삼위일체다.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렇게까지 상세히 생각하여 이 날을 정한 것이니 실로 놀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3월 1일인데요. 고종 인산일이 3월 3일이라서 3월 3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국장일이어서 곤란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3월 2일은 일요일이라서 기독교 측에서 곤란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3월 1일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지만 결국에는 3월 1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삼신문화 3일 정신에 맞추어서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였고 독립선언서도 공약 3장을 이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뭐 2달, 석 달 동안에 200만 이상이 움직였었는데요. 당시의 기록을 보자면 잘 보시면 임시정부의 한일 관계 사료집은 168만 명이 참여를 하고 사망자가 6,8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혈사 여기에는 사망자가 7,500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200만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일제 기록은 어떻습니까? 빨간 쪽인데요. 사망이 553명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사료집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 사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 수를 이때 6천에서 7천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료집이나 또는 책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 6,500에서 7,500을 가리키고 있더라라고 하면 이 정도의 어떤 평균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조선 총독부의 집계가 553인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국사편찬위원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725명에서 많게는 934명까지 이때 3.1운동 때 사망을 했다. 그리고 참가자 수도 200만이라고 하는 거 확 다르게 103만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상자 수나 체포자 수는 통계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인지 일본사 편찬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언론들이 그걸 갖다가 베껴서 이렇게 기사를 쓰죠. 3.1운동에 103만 명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934명이 사망을 했다. 이것이 첫 공식 집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사편찬위원회가 가지는 영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에 공식 집계를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래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래쪽에 최고 일제 총독부 집계 553명보다 최고 1.7배 높은 수치다. 그 1.7배 높아서 참 정확한 통계가 아닌 거죠.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가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피살자를 초기에 우리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6,661명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좀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독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3,000명까지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제에서 집계한 것은 230여 명입니다. 230여 명이거든요. 그렇게 집계하는 일제가 몇 년 전에 3.1운동 553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위 보면 아시잖아요. 뭐 경찰 통계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통계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통계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런 그 조선 총독부의 통계에서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아직 광복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바로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넘어온 것이라는 거죠.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있었고요. 25년에 조선사편수회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국사관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국사편찬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이 신석호가 총괄을 이제 맡게 된 것이죠. 그 해방 이후에도 식민사관이 주류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 보면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은 조선사편수회 국사편찬위원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주요 역사학과가 있고 국사교원 양성소들이 있는데요.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를 이렇게 말살하는 조선사를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고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는 그런 어떤 일을 자행을 했는데요. 조선사 편수회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 차라리 이러한 사서에 대신하여 공명적확한 새로운 사서를 만들어내자. 이러한 사서라고 하는 것은 배감 박은식의 한국 통사라든지 우리 독립운동가들, 우리 백성들이 몰래 보던 그런 역사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대신하여서 공명적학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새로운 사서는 무엇이냐?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일본인과 동화할 수 있는 그 동화의 효과를 만들어서 식민지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척경이다. 그 효과가 현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기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부임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의 진상을 밝힌 이 나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가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인터뷰 내용은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우리는 조선인이 제국의 충량한 신민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뭐 결코 민족성을 파괴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희망한다라는 것이 팩트죠. 그래서 제국에 충량한 충성을 바치는 그런 신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조선인이 자기네 언어를 쓰는 걸 장려하지만 그 뒤에 이제 팩트가 있는 거죠. 동시에 점차로 일본어에도 통하기를 희망하는 바요라고 하는 일본어 교육 그리고 어떤 일본 그런 교육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내심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뷰를 다 마치고 보니까 나다니엘 페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본은 비록 사소한 점에서는 동화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그 본뜻은 여전히 동화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사 편수에도 동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관한 우리 이 나라의 고유한 사화, 우리가 이제 단군 사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단군 신화가 아니다 사화다. 뭐 어찌 됐든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 사화, 사설 등은 일체로 무시한다.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무시한다.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거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록에 있는 것도 부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약 16년에 거쳐서 모든 사료들을 취합을 해서 그 종류가 이제 4,950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약 5,000종의 그걸 모두 전국에서 뭐 우리 대마도와 뭐 그런 울릉도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싹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조선사를 일본인이 일본어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35권과 부록 2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4,000쪽 분량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어로 정리된 조선의 역사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 일본이 만든 조선사의 구성을 보면 70%가 조선시대요. 고려시대가 15%, 그리고 그 위를 전부 다 상고사라고 하는데 대부분 삼국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전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 교과서의 구성 자체가 이거를 그대로 닮았다, 그리고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장문 교수님이 이제 대한사랑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15년 개정 교과서를 보아하니까 그 전과 비교를 해보니 구석기 시대도 줄어들고 신석기도 줄어들고 청동기도 줄어들고 그리고 고조선 시대를 보니 2페이지 반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를 다 합해 보니까 전체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까지 해가지고 18쪽에서 이제 여기서 3쪽이나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었다는 사실은 역사학계에서 선사시대와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교과서를 딱 그냥 들춰보니까 딱 2페이지 고조선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2페이지인 교과서가 있고 3페이지인 교과서가 있죠. 그래서 2.5페이지인데 거기에 2000년이 넘는 고조선을 그렇게 2페이지만 공부하게, 딱 수업이면은 수업 한 번 할 때 수업 한 번도 하는 게 아니라 몇 분 정도 하고 말면 끝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본어로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35권에 그 24,000쪽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걸 좀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조사를 해보려고 2015년 1월에 조선사 35권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착수를 한 곳이 어디냐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팀이 선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을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착수해서 보니까 뭐 쭉 이제 몇 년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려시대하고 고려시대 보고 어디 뭐 고조선 하니까 고조선을 보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조선사 35권 제1편 제3권을 보니 위만조선 한사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16종의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이거와 판박이더라.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대부분을 보니까 조선사 35권이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우리의 한국사에 관련된 교재, 이것이 복붙이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조선사 편수에, 조선 총독부에 조선사 편수의 사관이 그대로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조선사 편수에 그 35권을 그대로 조금씩 번역해가지고 써먹던 각 분과마다 뭐 고려면 고려학회, 그 다음에 조선은 조선학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써먹었었는데 이거 탄로 나겠구나라고 해서 한국 중세사학회, 왜냐하면 고려 국경 문제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서라라고 해서 한국 중세사학회를 앞세워서 압력과 저지를 하게 됩니다. 2017년에. 그래서 역사학계 53개 학회가 전부 다 합쳐졌지만 맨 앞에는 중세사학회가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20억 넘는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학술적 가치가 이게 있냐? 이거 번역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의문이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강행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몰아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압력 끝에 결국에는 지금은 뭐냐면 그런 모든 여기에 소요됐던 돈을 토해내라. 그리고 이거를 번역한 걸 금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발을 해서 이제 대한사랑에서 조선총독부 편수 조선사 35권을 이번에 출간해서 바로 오늘 3.1절 서울 국립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서 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35권, 우리 역사를 역사를 베껴냈던 그것을 번역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은 역사 강복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번역본을 갖다가 출판한 것을 가지고 독립지사 묘역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뜻깊은 날이 오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순국 선열들이시여 민족정기 회복과 역사 강복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단군은 신하다, 단군 조선의 건국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해방 이후에 식민사학자가 되어서 뭐 신석호 아시죠? 신석호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몰랐는데 단군은 당요 25년 무진년의 즉위하 처음으로 개국을 하고 이게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망발을 이렇게 했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의 송호정 교수가 단군은 신하다라고 하는 EBS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를 썼잖아요. 단기는 우리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인식해 왔음을 알려줄 뿐이다. 그 연대가 역사적 사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단기를 이렇게 부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도 보면 여고동시라고 하는데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연대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원전 7, 8세기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을 때 고조선도 어느 지역에서 국가로 발전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고조선은 그런 연대기가 문제가 아니라 7, 8세기에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관자를 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이제 외국인에게 마술을 뻗치는 그런 한국사예요.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전국에 있는 역사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가 좀 좋게 봐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건국 2334년 부정하고요. 7세기 이전에 국가가 형성됐을 것이다. 언제 건국되어 발전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영문판이 있어요. 그럼 영문판에 그대로 나가겠죠. 고조선이 언제 발전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선미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위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학계에서조차 신빙성 있어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뭐를? 바로 이 단기를요.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설은 중국에서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 동북공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을 해서 중국에서 전시를 했는데 우리는 단기를 쓰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분명히 국립박물관 측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다가 물음표를 써놨어요. 고조선하고 물음표에서 108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은 108년에 했다. 근데 그의 건국은 물음표다.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정해라라고 우리 측에서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그리고 참성단이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에 근거해서 제작된 교과서에서는 거의 삭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영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단군 영정이 있는데 2007년 교육과정까지는 있었으나 2009년부터 삭제되기 시작해서 2015년 개정판을 보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단군 영정을 볼 수 없게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삭제되었으니까 이 국사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우고 졸업한 사람이 따로 자기 스스로가 역사책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단군 영정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군이 실존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강화도 마리산 단군의 성지도 사진이 삭제되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홍익인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동아출판 중학역사2에만 이 홍익인간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동아출판은 왜 홍익인간을 넣었지? 다른 데는 다 삭제했는데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모두 완벽하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단군 그리고 뭐 환웅 환인 때 그 국가 이념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교과서가 먼저 사라졌고 그리고 2021년 3월 2년 전이죠. 딱 2년 전인데요. 2년 전 교육기본법을 해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었죠. 삭제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입법 예고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해가지고 저항을 사게 돼서 삭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삭제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교육을 주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홍익인간 교육 이념은 남아있지만 아직도 역시나 교과서의 홍익인간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군 왕검 시절의 모든 그 건국사 그리고 건국 이념 그리고 단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강역 또한 축소되고 있습니다. 고인돌, 비파형 동검, 청동 단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비파형 동검이 있는 곳입니다. 분홍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은 이 곳이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고인돌이 있는 곳과 비파형 동검이 있는 곳은 거의 일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고 또 하나는 청동 단추가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다 이렇게 박선희 교수가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걸 다 합해 보면 윤내영 교수나 또는 박선희 교수가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고조선의 강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도 사실 저 산동반도까지 영향력을 본다면 더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 강역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주본에 보면 4대주의자들과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반도 북부에 국한된 소국으로 줄여놓았다라고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제 시대부터 일제 관변 학자들이 이 고조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 류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는 북방의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심상소학 그 교재를 보면 1920년,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역사교육은 해야 되겠고라고 해서 아동부터 교재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쪽 조선이라고 나옵니다. 북쪽은 조선이고 남쪽은 한이다라고 해서 북쪽과 남쪽을 갈라놓죠.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만희 시류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군 왕검은 남쪽의 한인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의 전체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반도를 남과 북을 분단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과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 넷에 보면 맨 처음에 일제강점기에 1920년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 아동용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고려시대인가 거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2년 뒤에 1922년에 두 번째 교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920년에 나온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 북부조선이라고 나와요. 북부조선 맨 위에 보면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랑 똑같죠. 그래서 북쪽에 고조선이 있고 거기에서 기자가 나오고 기자의 후예가 나와서 거기서 기자의 후예라고 하는 건 준왕을 얘기하죠. 그리고 위만이 찬탈하고 그 다음에 한사군, 한나라가 멸망시킨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단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을 갈라놨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교과서는 전부 다 뭐가 돼 있냐면 남쪽과 북쪽을 갈라놔서 북쪽을 그 크기가 어떤 식으로 됐던 북쪽만을 고조선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지금 그 일제의 어떤 역사 교육 지침 그대로를 지금도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의 어떤 변천 과정을 보면 동이족을 완전히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지도 많이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교과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고조선 지도인데요. 이 연두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라고 써 있냐면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테두리 맨 그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형성하고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
1987년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1987년부터 2009년까지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뭐 박재대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죠. 동이족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뭐 중국의 오해의 소지인가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이가 다 있잖아요. 여기는 뭐 거의 11위 정도가 되는데 조이, 남이, 우이, 레이, 어미 뭐 해가지고 이런 구이족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살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호정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01년에 단군학 연구에서 문제는 그것보다 더 넓게 산동 일대를 포괄하여 동이족의 분포 지역을 표기하면서 동이족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하면 안 되나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이족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70만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동이족의 우리 조상으로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 실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동이족을 우리 조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나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계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다. 동이족은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의 어떤 고대 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계의 입장이니까 이 학계의 입장을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압력을 준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뭐 2009년인가요? 그때 이것이 벗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7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는데 동이족의 분포 지역 표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2009년은 언제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동북공정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9년이 되어서야 고조선실 하나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거꾸로 이때 교과서에는 작업이 들어가서 이 동이족의 어떤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린 때가 또 2009년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 걷어지면서 원래는 이것을 세력범위라고 했어요. 세력범위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문화범위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범위 속에 뭐가 있냐면 세력범위라고 해서 실제 강역은 이거보다 좁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문화범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9년에 동이족이라고 하는 걸 벗겨내면서 우리 학계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심. 우리 주류학계에서 이제 동이족은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걸 선포를 했습니다. 싹 다 교과서에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중국 학계는 오케이. 그러면은 동의는 우리 조상으로 그냥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 2000년의 비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이문화까지 화하문화로 끌어들이는 역사공정, 동이공정을 실시했다. 동이문화는 화하문화의 중요한 발원지 중 하나면서 동이문화를 하화문화로 편입시키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역시나 우리 사학과 우리 역사 관련 국가기관이 장악한 강단사학자들이 자국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것을 보고 동이족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은 동이족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감을 얻은 덕분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동반도에 이제는 동이문화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이게 2014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이가 우리나라에서 벗겨지고 나서 이게 5년 지나서 동이문화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들어갈 때 네 분이 딱 있어요. 동이족이. 태호복희 씨, 소호금천 씨, 그리고 치우천왕, 그리고 옆에 순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동이족의 어떤 조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자신들이 다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자신들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을 하니까 우린 태호복희 씨 우리 조상 아니야, 소호금천 씨 아니야, 치우천왕 아니야 라고 우리 주류사학계에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뭐 이런 학자들이 양심껏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동이문화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동이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 유리한 어떤 주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해방 후에 아까 식민사관에서 국사관,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사교원 양성소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이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1988년에 만들어졌다. 여기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환단고기가 나오고 그리고 교과서 파동이 나오면서 뭐 국회에도 불려다니고 하면서 역사 바꿔라, 식민사 바꿔라라고 하는 것에 압력에 밀렸던 시즌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만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2천여 명의 회원이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 교육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한국사라는 책도 10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국 역사 교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단사학의 뭐 교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야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이영식 교수의 페북을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23년 이제 올해 1월 26일인데 새벽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중등 역사 교사들이 열심이었습니다. 언제나 가야사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다만 요즘 설치는 사이비들의 문제도 포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런 터전이 있잖아요. 중등 선생님, 뭐 고등 선생님, 역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그 학자들이 들어가서 사이비 조심하십시오. 유사 역사학 조심하십시오. 환단고기 조심하세요. 입나를 가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중고등 역사 선생님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국 역사 모임에서 나온 책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여기 보시면 영어로도 돼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렇게 하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조선의 지도가 굉장히 자신들이 중등 고등학교 역사 교사라면 최소한 교과서와 동일해야 되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그려놓고서 이 사람들이 교사라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교과서보다 더 축소된 이것이 진짜 고조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맥 쪽의 거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백두산을 배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공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삼위태백이라고 해서 태백, 백두산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백두산은 우리의 영산이다. 이걸 전부 다 부정을 해버리는 백두산을 배제한 뭐 몇 가지만 포인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학계가 얘기하는 고조선의 강역이라는 거죠. 교과서는 타협점을 한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해준 거고 우리 주류 역사학계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아래쪽으로는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단군 성지가 아니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문헌적인 기록이 다 배제되는 그런 어떤 단군사화를 부정하기 위한 환웅사화를 부정하기 위한 그런 고조선 지도를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198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교과서의 지도 동이라고 하는 그 확장된 그 범위를 갖다가 다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북부만 그렸던 지도에서도 지금은 점점 더 단군조선의 공간을 점점 더 축소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교과서도 손을 대가지고 이 정도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계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더 작은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거죠. 현재도 대한민국 남한이 배제되고 있는 고조선 지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지도 남한이 배제된 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뭐냐면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버립니다. 고인돌도 그냥 고인돌이 아니라 탁자식 고인돌이 남쪽에는 별로 있긴 있어요. 다 있고 또 큐슈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북쪽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탁자식 고인돌만을 주장을 합니다. 대표 유물은 탁자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송리형 토기로서 더 줄이는 거예요. 미송리형 토기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 하류에 있는 의주 미송리의 전형적인 이런 모양입니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자, 이 모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것도 사실상 살펴보면 전역에서 나오는데 좀 이 사람들이 이제 점 찍어 놓은 포인트를 이렇게 그어 보면요.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고조선의 영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고조선의 강역을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요거까지 합하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글을 보면 미송리식 토기는 비파형 동건과 함께 고조선을 대표하는 표지적 유물로서 이 유물의 분포 범위가 고조선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 범위가 고조선의 영역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들이 원래 원했던 그 축소된 그것을 유물로서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고조선은 민문이 토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송리식 토기가 여기에 주로 나오니까 요걸로 하면은 고조선 영토가 이렇게 축소되겠네. 이런 식의 고고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군조선의 공간을 세력 범위에서 문화 범위 그러면서 지금도 점점 더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뭐냐면은 이런 축소된 고조선의 범위를 한 나라가 사군을 만들면서 전부 다 점유했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420년 동안 한 사군이 420년 북부에 있었고 남부는 임나일본부로서 일본과 관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안에서도 지금도 역시 낙랑 또 대방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한반도 북부에. 그리고 낙랑은 108년부터 313년, 421년이라고 역사 연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20일, 제가 정확하게 130일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0일째 역사 강복 운동 1인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고 가야전 시위와 더불어서 이제 3월이 지나면은 이 동북공정 문제로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밑에 쪽은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임나일본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렇게 시위를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라의 1000년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무랑까지 400년이고요. 그 다음에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한 6배 정도 되더라고요. 6배 정도니까 내무랑 이전에는 역사 기록을 전혀 없다. 이거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공문으로 답변이 왔죠. 거기 밑에 보면 월성 축성이라고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무랑 이전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지금 오늘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김해박물관을 가보시면 김해는 안에 들어가 보면 임나라고 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임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야의 성지, 모든 가야를 대표하는 김해에서 김수로왕은 부정하고 허왕옥도 부정하고 그리고 뭐냐면 임나일본부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김해박물관도 오늘 3.1절에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강복 운동을 이렇게 확장해서 하고 있는 우리 대한사랑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그때 당시에 이런 일제 관변학자들과 친일 사학자들이 있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역사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운동가는 17,748명으로서 이제 몇백 명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의병들 그리고 이름이 없는 그저 아무개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역사관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독립운동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역사관을 품고서 독립운동을 대부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창호 선생이 우리 황조 단군께서 그의 종교와 상관없이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이 대황조, 단군 대황조의 그런 성스러운 덕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의 5절까지 되는 그 가사를 이렇게 적으셨죠. 임시정부의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검의 개국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김구 선생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남파 박찬익 선생은 항상 단군 영정을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1917년 상해 대종교인들에게 복음용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쉽게 봉안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서 독립운동가들은 단군 영정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단군 영정을 교과서에서마저 지워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신규식 선생 같은 분은 매일 아침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신규식 선생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신규식 선생이 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슬프다. 아 슬프도다. 단군사, 단조사, 신지서운 관비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표온천사, 백제사, 고구려사, 신라사, 발해사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책을 얻어볼 수가 없게 되었다. 정말로 슬프다. 왜 우리가 러시아의 책을 가지고 중국의 책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렇게 봐야 하는가? 왜 우리의 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규를 했던 신규식 선생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온천사, 삼성밀기 이와 같은 책들이 묶여서 우리가 환단곡이라는 책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7,000년 우리 역사의 문화가 이제 지금까지도 전부 다 이제 송두리째 뽑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7,000년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원형 문화를 되찾는 환단고기가 우리에게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학과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가 그리고 참동학의 모든 꿈과 이상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3.1절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환단고기 법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그 개연서 선생의 법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국배달 조선이 서로 전한 3.1 신법이 환단이 서로 전한 이 3.1 신법이 진실로 이 책 속에 이 환단고기 속에 들어있으니 대광명의 동방 신교의 진리 가르침이 중흥하는 기틀이 아니고 무엇이랴. 손발이 절로 춤추며 흥겨워 외치고 싶어서 기뻐서 미칠 듯 하도다. 자, 이러한 책을 우리가 일제시대 그렇게 신규식 선생이 통곡하면서 우리 책 어디 있느냐, 우리 사서 어디 있느냐라고 통곡했던 그 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책은 이 책을 바르게 알려서 지금 역사강복 운동과 함께 우리의 원형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